네,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전환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제 안규백 장관 그리고 또 위성락 안보실장 두 분을 통해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좀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의 여당 간사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승찬 TV 잘 되고 있어요. 아, 후원이구나. 후원. TV가 아니라 방송을 통 안 나가다 보니까 방송을 나오셔요. 후원금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농협이고요. 351-1304-285593입니다. 예. 농협입니다, 여러분. 부승찬 의원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작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터 헤그세스를 만나가지고 네. 상당히 논의가 잘 된 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견. 현재 이견은 좀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브론슨 예. 한미연합사령관도 예. 2029년 1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기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28년을 네. 종착지로 보고 네.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야 된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개월의 갭은 크진 않고요. 네. 예, 이거는 뭐 그냥 정책적 정치적 안규백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한미 이 대통령이 네. 있고 그 밑에 한미 안보 예. 연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ICCM이 있고 예. 그 밑에 군사 협의회가 이제 MCM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지금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거기 때문에 지금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결정하는 3단계 중에 2단계가 지금 검증 단계에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이제 검증이 완료한다면 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2027년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대한 네. FMC라고 그러죠. 네. 완전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러면 그 이후로 1년 안에 이제 전작권 전환이 시기가 결정되고 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의 로드맵을 보면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네. 2028년 네. 안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 브론슨 사령관 사령관이,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적 측면만 강조하잖아요. 군사적 측면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나 변환 네.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고 이번 전작권 전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른 구조예요. 즉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군이 있고 미군이 존재하고 가운데 이제 협조본부를 두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었다면 네. 박근혜 정부 그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그 기조 전작권 전환의 기조가 유지됐어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기조를 바꾸거든요. 네. 약간 컴바인드 즉 말하자면 연합사를 그대로 둔다. 네. 다만 헤드가 바뀌는 어. 한국군 사령관이 이제 연합사령관이 되는 거고 어. 미군 사령관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령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국의 어떤 그 기분이 나쁘겠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퍼싱 장군 같은 경우 미국 예. 1950년대 이제 퍼싱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단 한 번도 타국의 지하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없다. 이게 퍼싱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작권 전환의 컴바인드된 개념으로 가다 보니 네.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미군 내부에서도 약간 불만스러운 것들이 존재해요. 예. 즉 말하자면 예. 전시가 된다면 한국군 사성장군이 미군뿐만 아니라 연합군. 유엔사에서 그 증원되는 병력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미국의 증원 전력 뭐 이제
그 저 예를 들어서 넣고 빼고 하는 항공모함, 거. 예. 항공모함의 예. 전력이라든지 예. 미군 전투기 뭐 할 거 없이 다 이제 한국군 그런 사례가 미국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 이 지금의 구조 자체가 약간 언밸런스한 경향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뭐 이제는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전자권 전환의 구조, 네. 그러니까 약간 일본식이죠. 병렬형, 네. 병립형인 예. 건데 예. 한국군이 이 전장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능력이 모자란 군사 능력은 협조본부에서 지원해주는 네.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전자권 전환 그 구조로 갔으면 네. 아마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벌써 됐을 거다. 예. 예. 근데 이거를 컴바인드 예. 연합형으로 해서 이거를 고집하다 보니까 전자권 전환이 늦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이 그래서 더 좀 어렵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맞추기가 미군 입장에서는 예. 계속해서 비토, 예. 불만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주일 그 미군사가 삼성 장군인데 사령관이 예. 사성 장군이 되고 네. 한국군이 이제 한국군 유엔 사령관과 한미 연합 사령관과 주한미군 선임 장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군 사성 장군이 예. 오히려 삼성 장군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뭐 이제는 뭐 계속 전자권 전환의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한미 간의 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걸 바꾸기는 어렵지만 네. 좀 아쉬움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어제 그 편집인 협회 그 간담회에서 위성락 네. 안보실장도 뭐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그 군대 군, 그러니까 네. 국방 대 국방 뭐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 미국도 이란처럼 한 가지 보이스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군의 생각과 네. 또 정치권의 생각이 일치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뭐 축소해라 뺀다 뭐 맨날 그런 얘기하고 전자권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미군은 반대하고. 그렇죠.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뭐 구성 핵 시설 발언. 시설 발언 예. 같은 것도 보면요. 예. 지금 보면 예. 과거에 이제 90년대는 우리가 정보 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헬프미 막 이런 군이었다면 헬프미. 예. 지금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사일 정보와 관련된 부분, 예. 현안 정보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미군보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과의 이제 정보 교류 협정을 파기한다고 했을 예. 때, 그 다음에 이제 종료를 선언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정말 격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탄도 미사일, 미국의 위협이 되는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탄도 미사일 정보는 네. 전적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의 공면율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 예. 그 다음에 이제 동해에 떠 있는 이지삼, 예.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지상에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 여기에서 초기 식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글로벌 호크를 들어와서 예. 이제 24시간 무중단으로 정보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안 정보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북한의 동향이나 정보나 이거를 그럼요. 굳이 나 어디지 그 네. 뭐야 중국 근처에 있는 네. 거기 가가지고 뭐야 그 네. 휴민트를 통해서 어떻게 네. 된 거냐 이렇게 수첩 들고 써오고 네. 이런 단계가 아니다 이제. 네, 이제 한국군이 이제 그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데가 이제 실시간 현영 정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탄도 미사일이 가장 초기에 이거를 그 탐지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대응 MD라는 게 무력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국도 있지만 뭐 이제 적경 지역, 북한 적경 지역,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의존도가 미국이 우리한테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아, 우리 근데- 정보가 더 세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핵시설 같은 데는 아. 아무래도 군사위성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세 분석 능력에 있어서 미국이 월등히 앞서는 부분이 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도 상당히 카드가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 뭐 마치 뭐 하루에 50에서 100건씩 미국에서 정보가 오는데 예. 이 정보가 정동영 장관이 아니 국회 그거 발언 때문에 이게 그거 못 오게 돼서 이거 어떡할 거야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수진을 군 중심으로. 생활 할 때도 네. 이제 정보 공유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네. 우리가 막 레터 보내고 막 이런 적이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면 툭하면 뭐 이게 특히나 위성 사진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인 요소가 작동을 쌓여서 이게 정보 공유가 일시적 제한을 이루어요. 뭐 네. 길게는 1년, 짧게는 뭐 한두 달 정도 하는 사례들이 뭐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표출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리더십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한국을 야 주한미군 철수해 뭐 필요 없잖아.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상대 위협국이 존재하는 나는요. 네. 한국의 전략적 가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정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은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서해 사태 있었잖아요. 네. 중국하고 진짜 조우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한국이라는 기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입장에서 봤을 지금 때.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네. 업수위 여기면 안 되는 아니,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동맹. 아유 그럼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중요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동중국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주일미군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토에 대한 위협에 있어서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나 지정학적 위치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적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뭐 보이스가 다른 보이스가 네네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70년 동안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왜 뺄 수 없느냐? 50년대 에치슨 라인, 네.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면서 한국이 이제 한국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도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한 원인도 하나 존재하지만 네. 그 이후에 7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군 쪽에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리더십과 군 쪽에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28년에 이거를 네. 그 환수를 한다. 왜냐하면 벌써 20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전자권 전환할 때 네. 그냥 일관되게 한국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자권 전환해도 문제 없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들어온 게 북한 핵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조적인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의 그 구조의 문제. 네. 예, 병렬형으로 병립형으로 갈 거냐, 컴바인에서 연합형으로 갈 거냐. 요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지속적으로 미국은 반대하고 예. 그러면 이 미국이 한국군 사성장군에게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유엔사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엔사를 통해서 증원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니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8년까지는 우리 목표대로 문제 없다. 된다. 저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예. 전혀 문제가 안 브런슨 사령관이 29년 주장해도 그건 네. 아니다. 28년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 하느라고 19분 지나가지고 저희가 할 얘기가 오늘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트럼프가 북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이제 오늘 진행이 될 텐데 주요 의제 가운데 제일 뜨거운 의제가 있으니 그건 바로 이란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란 전쟁 복판에 우리 남우호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건지 뭘로 한 건지 뭐 일각에서 전문가들 언론 인용해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뭐 드론 타격 가능성이 있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원님께서도 쭉 청와대 뭐 네. 정보 발표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핵심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핵심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이 진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두 리더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 리더는 이란 전쟁 종식하고 내 중국 갈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출발. 이 정상회담을 늦췄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결국은 네. 더 수렁에 빠지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수령은 결국 네. 뭐냐면 과거의 오일 쇼크와는 다르게 네. 오일 쇼크는 그냥 석유 값의 그렇습니다. 파동이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은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 경제의 초크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가면서 예.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예. 이란 문제 뭐 없다. 관심 없고 네. 뭐 주요 의제가 아젠다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이란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완전히 국제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구조의 변동을 네. 야기하는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물가 지수 상승률이 최대를 기록했죠. 그렇죠. 3.6%인가 올라갈 거예요. 예. 임금 소득 비해서. 증가율에 비해서 예. 물가 지수 상승률이 높은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완전 인플레이션이 이제 극대화되는 예.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은 에너지 문제. 그렇기 때문에 완전 두 국가의 국민과 인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개인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예. 트럼프나 시진핑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내 리더십이 오바마하고는 다르다. 이란을 대하는 거.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란을 굴복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이가 왜 중요하냐면 예. 중동 국가들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하고 다 친하고 거기에서 공을 들였던 게 시진핑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왜 파키스탄이 중요하냐면요. 파키스탄은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에요. 북한은 동맹국이 아니에요. 중국의 동맹국. 예. 그러니까 해구산을 제공하겠다고 예. 약속한 국가가 파키스탄이에요. 예. 그 유일한 해구산 제공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는 뭐 파키스탄 대통령이나 뭐 거기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나 트럼프가 뭐 래퍼가 잘 형성되기 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중국이 뒤에서 네.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내세웠던 거.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파키스탄하고 중국의 관계만큼 가까운 데가 없어요. 왜 파키스탄인가 했더니 의원님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네, 있게. 그래서 네. 그 동맹 관계도 동맹 조약도 보면 상당히 중국이 맺은 조약 중에 가장 강한 조약이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란 전쟁이 종식된다고 보십니까? 전혀요. 어떻게 시진핑은 힘들어. 시진핑이요. 예, 예. 물론 경제적으로는 약간 침체된 부분이 있지만 예. 시진핑은요. 예. 트럼프가 저렇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공국망 디커플링, 네. 즉 말하자면 트럼프는 들어서면서 중국을 배제시킨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공국망을 재편해서 트럼프를 시진핑을 시- 배제시키는 전략으로 갔는데 갔는데. 오히려 전부가 다 예. 시진핑의 입과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완전 즐기는 거죠. 예. 이란 전쟁을 예. 통해서 예. 중국이 국가 유신이 상당히 올라가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시진핑이 오히려 평화의 전도사가 돼서 이 전쟁을 그렇죠. 이렇게 해결해 버리면 예. 트럼프는 깨갱.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리더가 예. 과거에는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예. 그러니까 이런 틀에 국제 규범에 근거한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했잖아요. 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네. 결국은 규범 앞에서는 약간 행위를 제한하는 예. 그런 게 있었다면 예. 지금은 완전히 홉시안적 질서예요. 즉 네. 말하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어? 그렇죠. 내 생존을 위해선 모든 게 다 필요 없어. 네. 오로지 이게 나만이 예.
힘을 가져야 돼. 음. 내가 모든 걸 지배해야 돼. 음.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트럼프의 트럼프잖아요. 입장인 거죠. 그런 질서 속에서 예. 이게 한 줄기 빛이라면 예. 중국이라는 거죠. 예. 그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그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니네도 들어와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해. 근데 갑자기 또 느닷없이 일시 중단을 네. 선포를 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제는 그거는 뭐 검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여지를 좀 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라고 헤그세스가 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 거죠. 한 거잖아요.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남호 피격도 있고 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저 유럽, 영국과 프랑스 중심의 예. 이제 다자 자유항행 예. 그 연합 기구가 세력이 만들자고 하고 있죠. 40개국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국무부 중심이죠. 해양 자유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뭐 참여해도 예. 저는 뭐 이란이 이것까지 뭐 한국을 적대국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해양 자유구상이라는 거는 예. 정보의 공유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지금 항행하는 상선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네. 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 거고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같은 경우는 군사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약간 이 자유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이 두 개가 이제 존재하는데 네. 우리는 자유주의적 시각. 그러니까 유럽,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 그런 구상에 네. 적극적으로 임발부하고 예. 지지를 선언해주고 예.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잖아요. 예. 전쟁부가 아닌 국무부에서 주도하는 해양 자유구상. 해양 자유구상에서도 예.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예. 상선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공유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도 인력들을 이제 파견할 필요도 있는 예. 거죠. 예. 이거는 국제 규범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더라도 예. 이란이 뭐 적대국으로 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우호가 피격돼서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진단을 해야 처방을 내릴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휘 통제 체계가 작동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몇십 년 동안 전쟁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군이 네. 전쟁하는 줄 알고 네. 나중에 발견되는 사례도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휘 통제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뭐 일종의 완전 미국을 이 적대시하는 반군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력에 의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도처에 있다.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딱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전체를 통할하는 그러니까 뭐 이란 혁명 수비대 따로 정부 따로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무장 세력들 뭐 게릴라 뭐 여러 이런 것들 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프랑스도 상선에 대한 공격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여기서도 이란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만일 특정하게 된다면 이게 한반도 전장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또 우리 지금 이게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이게 한 달 걸리잖아요. 그렇지.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척을 준비해서 가는데 이게 최소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4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준비 다 했는데 전쟁 끝날 수도 있어요. 4개월이 걸려. 그런 전쟁에 한 척이 가는데 그런 전쟁에 가서 우리가 전투를 참여한다? 그러면 후속 군수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냥 외로이 보내는 전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국이 우리 구축함을 보호해 주냐? 그것도 아니야. 자기네 살 길이 바빠서 근데 왜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근데 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금 이 상황을 전시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보에
이 정쟁화죠. 안보의 정쟁화다. 예,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뭐 후속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속 군수 지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찌 됐든 우리 이 전투력이 네. 손실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방어적인 예. 측면도 고려를 하고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그 간단하게 의원님은 그래서 이 전쟁은 언제 끝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제가요. 이제 박사기 논문을 그쪽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동 전쟁은 단기간에 끝난 전쟁이 없어요. 최소 1, 2년이에요. 최소 1, 2년. 1, 2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을 2차례에 걸쳤는데 예. 했는데 2년 걸렸어요. 예. 지금 그 가자지구 네. 하마스 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에? 그런 전력하고 싸우는데 아직도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막 폭탄 소리부터 시작을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듣고 계시. 네. 이게 빵빵 들리더라니까 이스라엘 방문했는데. 야.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요. 예. 중동을 지배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예. 전쟁만 보세요. 그렇죠. 미국 가서 그냥 개박살 나서 예. 나왔죠.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8, 9년 하면서 예. 이라크 전쟁 마찬가지. 예. 그 다음에 소련, 구소련 들어가서 그렇죠. 개박살돼서 네, 나왔죠. 났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승리를 선언하기가 어려워. 음. 이게 정치적 승리 선언의 명분을 트럼프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다가 그냥 4년 가는 거지. 아니 그 부시 대통령도 예. 승리 선언 뭐 40 며칠 만에 했잖아요. 네. 한 달 조금 지나서 승리 선언을 딱 하고 나서 8년 걸렸어요. 8년 걸렸죠. 이라크 전쟁 종전까지. 8년 걸렸고 그렇죠. 종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요새예요. 요새. 산악이 70%라면서요. 예. 우리나라 비슷한- 지형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형에서 승리를 간다, 지상군 없이 승리로 간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호르무즈라는 초크 포인트까지 존재해 버리니까 들어가는 순간 미군의 대량 예. 예. 이게 있더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핵잠 네. 뭐 작년에 호기롭게 트럼프가 오케이 하고 딱 왕관 쓰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후속 조처가 없다. 네. 이것도 이번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로는 다뤄졌는데 보도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요, 네. 에너지부도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재무부도 존재할 거고, 다양한 이제 뭐 상무부, 상무부. 이제 또 존재할 테고 이런 국무부도 게 있고. 다양한 이 액터들이 존재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미 간에 야 핵장 가자 하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원자력 협정 같은 거는 또 국무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협정 내에서 전홍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상 그 협의 네. 진행 사항하고도 맞물려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국방부 장관까지 만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뭐 국방부나 다른 쪽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물밑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다. 네. 그 정도는 들었고요. 예. 이게 뭐 그 헤그세스와 안규백 장관이 만나서 딱 해서 내일 만나서 합시다. 이렇게 되는 네. 거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이제 그 오늘 지방선거 한 20일 남았는데 경기도 추미애 후보 캠프 대변인 맡고 계세요. 네, 네. 선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조심하는 상황이고. 일단 웃으시네. 미소가 번지네. 아니, 질문을 던지자마자 미소가 아니 확 번. 이런 선거는 없었죠. 경기도 지금까지 지사. 이런 지사 선거는- 선거에서 이런 선거는 없었죠. 예. 김동연 지사도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역전되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선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는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자만하거나 그게 아니라 예. 이 지역별 네. 뭐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지역별 있잖아요. 거기에 정체성에 맞는 전략, 정책들 예. 이런 발굴에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지대 예. 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예, 수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 MRO라든지 항공대가 있으니까 예, 뭐 예.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남부 지역은 아무래도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네. 그 다음에 경기도를 이제 30분 내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교통망, 뭐 출퇴근길, 네, 네. 뭐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정책과 그 다음에 각 권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에 맞는 네. 발전 전략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아마 오늘은 항공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평화지대 전환과 관련된 공약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하고 그거는 이제 그 북한 변수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이제 대선 후보급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에 이제 외국 기업의 유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평화 지대화를 만들려면 네. 남북이 협의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외국 기업들이 이게 약간 중립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쵸.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하겠어요. 외국 기업들이 딱 가 있으면 함부로 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중립지대화를 중립지대화. 하는 거죠. 중국 기업도 네. 넣고 러시아 기업도 넣고 뭐 이러면서 그거에 산업에 맞는 산업 특성에 맞게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경기 북부의 스위스화. 좋다. 그렇게 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북부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그럴 할 것 수밖에 없어요.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안 없으셔가지고. 불러주잖아요. 야, 이거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또 얘기하겠습니다. 부승찬의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농협이고요. 351-1304-2855-93. 다 적으셨죠, 여러분? 농협이고요. 351-1304-2855-93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온다. 아니 뭐 10만 원까지는 또 연말정산에서 다 환급되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부승찬 의원의 후견인이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